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한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도형을 갖다 우리는 원이라고 하는 거야. 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좌표평면에 딱 그려놓고 x하고 y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야. 그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중심을 여기에다 놓는 거야. 원의 중심을 여기다 놓고 반지름, 요 길이, 요 거리를 갖다 r이라고 하고, r. 이게 이제 반지름이 되겠지, 원의 반지름. 거리가 r이 되게 하는 요 위에 x, y를 잡았을 때 x하고 y가 이루는 관계식을 갖다 구해볼 거야. 그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야. 여기는 0,0이네. 그럼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 빼고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루트 x제곱 플러스 얼마? y제곱 이렇게 될 거야. 얘가 바로 r이야. 이제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원의 방정식이야. 얘가 바로. 결국 뭐냐면 얘를 갖다 우리는 원의 방정식에 뭐라고 하냐면 얘를 기본형이라고 불러. 이렇구나. 그럼 이 기본형이 뭐냐? 원의 중심이 0,0에 있으면서 반지름의 길이야. 얘가 반지름. 요놈이 반지름을 결정을 해. 알았냐? R제곱. 요놈이 반지름이야. 반지름이 R이 되게 하는, 즉 거리가 R이 되게 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9라는 게 있어. 그럼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면서 0,0에 있으면서 반지름이 얼마다? 3인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불러. 알았냐? 근데 이제 얘를 원의 중심을 원점이 아니라 여기다 갖다 놓을 거야. A, B라는 데다 갖다 놓을 거야. 이렇게. A, B. 그리고 요 거리를 R이라고 할 거고 요 점을 X, Y라고 놓고 그대로 또 역시 얘처럼 관계식을 구해볼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B제곱이네. 이렇게 해서 루트를 갖다 딱 쉬면 얘가 바로 R이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갖다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 표준형. 그럼 얘를 보는 순간 원의 중심이 이제는 얘는 0,0이지만 얘는 A, B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반지름이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이꼴 16 이러면 중요한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 원의 중심이 어디? 반지름이 얼마? 4인 원이다 이렇게 나타내요. 이걸 갖다 표준이라. 그래서 이렇게 딱 되면 이거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를 다 전개를 했어. 전개를 하면 이러한 형태가 나와. 이러한 형태가 나와. 이러한 형태. x의 개수도 나올 거고 y의 개수도 나올 거고 상수항도 나올 거야. 그리고 얘를 넘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줘. 이러한 형태가 나올 거야. 이러한 형태를 갖다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라고 불러줘. 알았냐? 그러면 일반형이라고 불러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4 이꼴 0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야. 일반형. 근데 얘를 탁 보면 우리가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쉽게 알 수 있겠냐 없겠냐? 알 수가 없겠지.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야. 알았냐? 이렇게. 똑같아. 완전 제곱 만드는 거는 뭐가 와야지 완전 제곱이야? 4. 얘가 4니까. 그럼 4를 더해서 완전 제곱 만들려면 더하고 빼고 이렇게 똑같아. y제곱 플러스 6y 더하고 빼고
아이고 9. 원래 있던 4는 그냥 더하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완전제곱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x-2의 제곱.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y 플러스 얼마? 3의 제곱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하면 없어지네. 아 얘는 없어지네 이렇게. 요거 9만 남네. 넘어가면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야. 완전제곱을. 그럼 이제 원의 중심이 어디가 됐어? 2, 마이너스 3이 된 거야. 반지름이 얼마? 3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게 무조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다 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얘가 넘어가서 나오는 여기에 숫자, 얘가 0보다 작으면 안 돼. 반드시 0보다 커야 얘는 원이 될 수 있는 거야. 왜? 그게 바로 반지름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이렇게 완전제곱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이렇게 완전제곱으로 바꾸려면 여기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이게 안 같으면 이렇게 완전제곱으로 바꿀 수가 없어. 알았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건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서로 첫 번째는 같아야 돼.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두 번째, 완전제곱으로 변형해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요게 나오는 요놈이 0보다 커야 된다. 플러스가 돼야지 되는 거야. 됐지? 뭔 얘기인지?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다. 됐냐? 됐지? 주원아, 원의 중심은 얼마야? 1번. 첫 번째 거. 원의 중심. 반지름은? 밑에 거는? 반지름은?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완전적으로 변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완전적으로. 하나만 보여줄게. 이거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x. 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y제곱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y의 개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끝난 거야. 이렇게.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얘가 넘어가서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력이 원의 중심 어디? 반지름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된 게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그랬어. 원의 중심이 모이면서 다 같이 불러.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면서 A, B. 반지름이 얼마? R.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구해야 될 게 우리는 몇 개냐면 미지수가 3개인 거야. 하나, 둘, 반지름. 요 3개를 갖다 구해야 돼. 알았냐? 그러면 얘는 잘 들어. 원의 중심과 관련된 조건이 주어지면 표준형 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미지수를 구해나가면 돼. 알았냐? 알았어? 뭐가 어떤 게 주어졌을 때 원의 중심과 관련된 게 주어졌을 때는 이 표준형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얘도 원의 방정식이야. 일반형을 이용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일반형을 이용하는 경우는 원 위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때 대입해서 A와 B와 C값 구하는 이거는 일반형은 요거를 이용하는 거야. 유일하게 원 위에 뭐가 주어졌을 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을 구하라 할 때 여기다 대입해서 A, B, C 값 구하는 거야. 요것밖에 없어. 다 얘를 가지고 하는 거야. 얘를 가지고. 알았어? 원의
중심과 관련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렇다면 봐봐. 이제 문제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는 봐. 1번 봐. 이렇게 된 거야. 그림으로 그리자라면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그럼 중심에 관련된 거니까 표준형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 이 원의 중심을 뭐라고 넣으면 되냐면 A, 0이라고 넣으면 돼. 이렇게. 왜? X축 위에 있으면 Y값은 뭐가 될 거기 때문에 0이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 그런 원이 있대. 이런 원이 있대. 이런 원이 있대. 그리고 이 원의 위에 있는 두 개의 점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일단은 A, 0 그 다음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이걸 원의 방식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x-a제곱 플러스 y제곱 a, 0 반지름 r제곱 이렇게. 그럼 이제 구해야 될 미지수가 몇 개야? 네? a하고 r 두 개죠. 두 개. a하고 r을 갖다 구하는 거야. 이제 됐어? 됐지? 그래서 이 두 점이 나온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x에다가 이게 x값 y값이니까 x에다 0을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뜻이야. x에다 0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 y값. x하고 y에다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16은 r제곱. 됐지? 그 다음 x가 1일 때 y가 3이 된다는 얘기야. 1 집어넣어서 1 집어넣으면 1-a의 제곱 플러스 3, 3은 9. 얘는 r제곱. 따라서 얘랑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연립방정식. 그럼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푸는 거야. r이 얘, r제곱이 얘. r제곱이 얘니까 얘랑 같다라고 놓고 a값만 구하면 돼요. 플러스 16은 1-a제곱 플러스 얼마? 9.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푸는 거야. 이거. 그래서 a값 구하는 거야. 이거 a값 구하면 쉬워. 왜냐면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얘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얘가 넘으면 2a는 요거 10이네. 10 넘으면 얼마? 마이너스 얼마? 6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면 잘 봐. a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r제곱이 나올 거야. 마이너스 3이면 얘는 얼마야? 9지? 아니 얘는 얼마? 마이너스 3이면 9니까 얼마? r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25. 그럼 r은 얼마란 뜻이야? 5다. 이렇게 구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됐지? 213번 볼 거야. 두 점 A와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한대. 이렇게 지름이래 얘가. A, B. 얘가 지름이래. 얘가 지름이 되는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원의 방식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끝나는 거야. 얘가 지름이야. 그럼 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겠냐? 그렇지. 중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빨리 얼른 마셔. 한 모금만. 섭씨는 뭐 갖고 오지 마. 그러면 중점이잖아. 중점. 얼마야? 중점 2, 얼마? 4. 원의 중심이 얘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반지름이야. 반지름. 반지름은 여기가 5,6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빼고 제곱 아니야. 얼마야? 루트 얼마? 3, 3은 9. 빼면 얼마? 3. 따라서 루트 13. 얘가 반지름이야. 따라서 A는 2,4. 반지름은 루트 13.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얘는 얼마? 13.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자, 이건 이렇게 구해야 돼. 자, 표준형으로 변환해야 돼.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 나왔네. x제곱 마이너스 4x
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그 다음 y제곱 미지수지만 걱정할 거 없어. 반의 제곱이 와야 돼. 반의 제곱, 반이라는 것은 2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니까. 반의 제곱이 얼마야? 4분의 a제곱. 더하고 빼고. 마이너스 3 = 0.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치? x-2의 제곱이 될 거고, y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까지가. 나머지 것도 이제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4분의 a제곱, 여기 a제곱이다. a제곱 플러스 얼마? 7. 이렇게 될 거야. 됐어? 그렇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 반지름의 길이가 4래. 그럼 얘가 얼마란 뜻이야, 얘가? 아니지, 4가 아니라 16이 된다는 뜻이야, 16. r 제곱이 돼야 되니까. 얘가 16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 16. 그치? 그러면 넘어가서 7 빼면 9. 4를 곱하면 a제곱은 36이네. a는 얼마란 얘기야, a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6이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6.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됐지? 됐어, 원영이지? 그러면 a가 6이 되면 또는 마이너스 6이 되면 원의 중심이 뭐로 바뀌어? a가 예를 들어 6이라고 해보자. 6. 그럼 원의 중심이 얼마야? 2, 마이너스 3이야. 만약에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2, 얼마? 3이 될 거고. 이렇게. 그런데 어찌됐건 얘가 됐건 얘와 0,0 원점 사이의 거리를 갖다고 하는 거니까 거리는 똑같아져. 빼고 저거 하니까 얼마? 루트 얼마? 13.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다. 됐지? 유일하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 중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였어. 유일하게 얘는 표준형을 이용하면 안 돼요. 일반형을 이용해야 돼. 즉 다시 얘기하면 얘를 이용해야 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해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유일하게. 됐냐? 그래서 열방식을 풀어야 돼. 한번 해볼까? 먼저 얘부터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3이면 y가 x값 y값이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얘는 0 집어넣으면 되고 마이너스 3a 0 집어넣으면 플러스 c = 0. 얘가 남아. 하나 만들었지. 그지? 쟤네들도 만들어내는 거야. 다 똑같이. 2의 제곱 4 플러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c = 0. 그 다음에 맨 앞에 거 a 집어넣으면 3, 3은 9 플러스 4, 4, 16 플러스 3a 플러스 4b 플러스 c = 0.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끼리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연립방정식. 알았냐? 연립방식을 어떻게 풉니까? 이걸 너무 간단해. 왜 그러냐면 방정식이 3개야. 미지수가 3개야. 이거는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랑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b를 없애. b를. 그런 다음에 그거와 다시 얘랑 이렇게 연립방식을 풀면 a, c 값이 구해져.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됐어? 연립방식이다. 유일하게 따라서 3점이 주어졌을 때는 바로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서 구하는 거다. 됐습니까? 또 봐봐. 중심이 얘 위에 있고 원의 중심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건 뭐를 이용하냐면 표준형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이 위에 있대. 그러니까 직선 이 위에 있대. 이 직선 위에 있대. 요 위에. 원의 중심이. 그리고 얘를 지나는 이렇게 원의 방식 구하는 얘기야. 그럼 직선 요 위에 있으면 여기 요 원의 중심의 x 값을 a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y 값은 뭐라고 놔야 되겠냐? y 값은 뭐라고 놔야 되겠어? 그렇지. a 플러스 1이지. 왜? 요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y 값은 a 플러스 1이 y 값이야.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은 a와 a 플러스 1로 놓는 거야. 이렇게. 됐지?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한다라고 하냐면 여기서 잘 들어야 돼. 뭐 한다라고 하냐면 하나는 해석해 나가는 거야. 그 위에 있으면서 x축에 이렇게 접해야 되는데 잘 봐. x축에 접한다는 뜻이 무슨 얘기인가 잘 봐. x축에 이렇게 접했어. 이렇게 접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원의 중심이 잘 들어야 돼. 이 원의 중심을 갖다 내가 A, B라고 해봐. 그런데 얘가 X축에 이렇게 접하면 얘의 길이가 반지름이거든. 얘의 길이가. 그래서 얘가 얘의 길이가 반지름이야. 근데 얘의 길이는 얼마야 지금? 얘의 길이는 얼마? 뭐랑 같아? X축에 접했어. 뭐랑 같아? 아니 이걸 A, B라고 놨어. A, B.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가 뭐와 같아져? 이 원의 중심이 2, 예를 들어 3이라고 하자. 근데 이게 X축에 접했어. 그럼 요점의 좌표가 지금 2, 3이란 뜻이거든. 반지름이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가 2, 여기가 2, 얘가 3이거든. 뭐랑 같아지냐? 따라서 X축에 접하면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면 요 길이 절대값 B의 값이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X-A제곱 플러스 Y-B제곱 이꼴 B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에 접하면 이렇게 여기가 B제곱이 되는 거야. B제곱. Y축에 접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접하면 요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얘가 반지름이니까 그때는 얘가 되는 거야. Y-B제곱 이꼴 A제곱으로 놓고 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X축에 접한다 또는 Y축에 접한다. 이걸 가지고 구해야 될 미지수 하나를 갖다 우리는 없앨 수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 위에 있다라는 거에서 일단 미지수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X축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X-A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꼴 얘 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미지수 몇 개 남았어? 한 개 남았지. 다 A로 만들어 놨지. 이제 얘를 대입해서 푸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Y도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A에 관한 몇 차 방정식 나와? 2차 방정식 풀어라 이런 뜻이야. 됐지? 자, 이제 봐봐. 이번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미지수 하나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반지름이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큰 값이야. 0보다 큰 값. 0보다 큰 값이야.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는 네 가지 경우야. 네 가지 경우. 하나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때. 됐냐? 그럼 1사분면에서 접하면 원의 중심이 둘 다 플러스니까 R, R로 쓰는 거야. 2사분면에서는 X가 뭐야? 마이너스 Y 값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R, R로 해야 되고. 3, 4분면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표현을 해야 돼. 원의 중심을. 그치? 4, 4분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요 길이가 똑같아지니까 요 길이가 똑같아지고 그 다음에 반지름도 똑같아지니까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접하는지를 잘 보면 문제가 풀린다. 그러면 여기 봐봐. 227번은 뭐라고 했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2,1을 지난데 그럼 몇 사분면에 있다는 뜻이야? 몇 사분면? 1사분면이라는 뜻이야. 1사분면. 1사분면에 있으면서 2,1이라는 게 있대 여기. 얘를 지나는 원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큰 원이 있을 수 있고 2,7을 지나는 이렇게 큰 원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얘를 지나는 이렇게 동시에 지나는 작은 원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생겨요. 이렇게 큰 원도 생겨요. 이렇게. 알았냐? 그래서 이 원을 구한 다음에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세요. 이 문제야. 이렇게. 근데 어찌 되었건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1사분면에서 X-R제곱 플러스 Y-R제곱 이꼴 R제곱이야. 이거야 이거. 그래서 원래는 미지수 3개를 구해야 되는데 X축과 동시에 접하고 Y축과 동시에 접하니까 이렇게 미지수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R로. 이렇게 알아들었어? 그럼 이제 구해야지. X가 2일 때 Y가 1이 된다는 뜻이야. X에다 2 집어넣고 Y에다 1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여기다 1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전개하자.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R 플러스 1 집어넣으면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나오겠네. 이렇게. 는 R제곱. R제곱은 하나씩 없어질 거고. 그럼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 이꼴 0이네. 이렇게 됐네. R에 관한 몇 차 방식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1, 5. 따라서 R은 1 또는 5야. 그러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1, 하나는 1,1, 하나는 5,5라는 뜻이야. 5,5. 그럼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됐지? 하나는 원의 중심이 1,1에 있으면서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하나 있고 하나는 5,5에 있으면서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R이 1 나왔잖아. 그럼 R이 1 나오면 1,1이지 뭐야? R,R인데. 따라서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갖다 구하는 거니까 얼마? 빼고 저거 4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 옛날 그걸 왜 봐? 2, 마이너스 4지. 원의 중심이 2, 마이너스 4 아니야. 여기서 여기 빼면 4 아니냐? 그럼 16. 여기서 여기 빼면 5 아니야? 마이너스 5?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얘와 얘를 곱해라 이런 뜻이야. 얘와 얘를 곱해라. 얘와 얘를 곱해라.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원이 있고 원 밖에 있는 한 점이 있어서 이 점과 어딘가의 원 위에 한 점이 있어서 그거의 최소값은 바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어디에? 여기에 P가 여기에 점이 있을 때 최대값이다. 이거는 요 거리를 구한 다음 반지름을 더하면 된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빼면 답은 얼마? 16 이렇게 되나요? 3이 16이 아니라 얼마? 25 이렇게 되나요? 그치? 이렇게 구하는 거야. 봐. 여기 봐봐. 원의 중심이 어디요? 그럼 그대로 쓰면 되잖아. x-2의 제곱 y-2의 제곱 이꼴 이제 얘는 반지름이야. 반지름이 얼마야? 끝. 그럼 얘는 원의 중심이 어디요? 그럼 쓰면 되잖아. x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의 제곱 이꼴 반지름이 얼마야? 그러면 4. 끝. 뭐가 어려워? 그 다음 이거 봐봐. 중심이 원점 0,0이야. x제곱 y제곱 썼어. 반지름 나왔어. 3, 3은 9. 끝. 중점 얘가 나왔어. x-2의 제곱. 이거는 고민할 게 없는 거지. 반지름 5, 25 이렇게. 중점이 나왔어. 그대로 써야지. 이걸 왜 고민하고 있냐고. y-2의 제곱 나왔어. 그 다음 얘를 구할 거야. 이제 얘만 구하면 되잖아. 얘만. 중심이 나와 있으니까 얘. 대입해야지. 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구하라고 대입해야 하는 건데.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 그럼 1. 그 다음 0 집어넣어봐. 4. 그렇잖아. 1 더하기 4 얼마야? 그냥 여기다 5를 써놓으면 끝나.
반지름은 루트 5야. 반지름은 물론. 5 쓰면 끝나는 거야. 5니까. 반지름 구하라 그러면 얼마야? 루트 5가 반지름이고. 자, 그런데 여기 봐봐. 다시 한번 봐봐. 아까 내가 X축에 접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이거 그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놔라. 원의 중심 나왔잖아.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까지는 해. 그 다음에 여기가 그냥 뭐가 된다? 얘의 절대값이랑 같아진다. Y좌표와 같아진다, 길이가. 그러면 얘, 얼마? 3, 3은 얼마? 9. 얘 제곱이 오면 돼, 얘 제곱. 근데 Y축에 접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게 반지름이잖아. 요게 원의 중심의 X값 아니야. 써야지, 그냥. X-4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주원이 뭐가 오면 된다고? 뭐가 오면 된다고? 그렇지, 16이면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200번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4가지 경우가 있는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거 몇 사분면이야? 얼마? 3사분면이잖아. 그대로. 그럼 이렇게 써야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이꼴 반지름도 내내 2야. 그러니까 4 끝. 이해 갔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조용히 이해 갔어? 왜냐면 이것만 알아두면 돼.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면 요거만 알아두면 돼, 요거만. 어찌됐건 반지름 R, 반지름 하나로 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요걸로 다 표현을 해야 돼. 요걸로 다 표현을 해야 돼. 알았냐?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나왔네. X 좌표를 구할 수 있잖아요. X 좌표. 완전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쟤를. X, 이거 암산하지 말까? 완전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꾸는 거야, 중요가. 4x지, 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더하고 빼고, 이렇게.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잘 들어. 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야, 이러한 형태. 이러한 형태인데, 여기도 다 2야, 2. 플러스 2냐, 마이너스 2냐, 이것만 차이점이 있는 거지. 다 똑같아. 여기는 무조건 뭐야, 여기는? 4야, 4. 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1사분면이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다 R로 표현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예. 1사분면이면 예. 2사분면이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지. 마이너스 R, R이 돼야 되니까. 3사분면이면 플러스로 바뀔 거고. 4사분면이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벌써 얘가, 여기 봐. 꼭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로 나왔기 때문에 2로 나왔잖아. 2로. 그지? 2로 나왔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도 뭐가 돼야 되냐면 요 놈도 무조건 요 2a라는 요 놈이 y제곱과 얘 있잖아. 완전제곱으로 바꿀 때 요 놈이 4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그래야 여기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됐건 플러스 2의 제곱 됐건 둘 중에 하나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a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냐? 2가 돼야 되는 거야. 2 무조건. 똑같아야 돼. 얘가 요 개수가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무조건 요놈하고의 절대값은 같아야 돼. 요놈하고 절대값은.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하고는 무조건 같아야 돼. 절대값이.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다. 알았냐? 그러니까 a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런데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이건 플러스 2야. a가 플러스 2. 됐지? 말게 알아들어? 그러면 여기서 완전제곱 만들려고 마이너스 4 하고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4가 하나 나와. 그러면 얘랑 했어. 이거 계산해봐. 얼마야? 2 마이너스 b네. 얘가 이쪽으로 넘으면 b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얘가 4가 돼야 돼. 이렇게. 4가 돼야 돼. 이렇게. b는 6.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고 2가 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 상관없이 얘면 무조건 여기는 2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이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야. 동시에 접한다. 동시에 접한다라는 그림은 얘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줘.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X축에서 한 점, Y축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야.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어떻게 돼야 되지? 아, 이게 왜 그렇게 되지? 그러면 강해지는 거예요, 수학이. 이렇게 원이 있대. 이거와 여기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4,3이라는 점이 있대. 어딘가에 점이 있어서, 요 위에 어딘가에 점이 있어서, 어딘가에 점이 있어서, 이 거리의 최소가 뭐가 되겠느냐, 이거야. 뭐가 되겠느냐. 이건 이렇게 구해라. 원의 중심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반지름을 빼내면 요 거리가 바로 P가 여기에 있을 때, P가 여기에 있을 때 바로 최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최소가. 그럼 0,0과 0,0과 요놈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얼마야? 이거 암산해도. 5죠. 5야, 5. 근데 왜 상중이에요? 어? 왜 상중? 이거를 해석할 수 있냐는 거야, 얘가. 네가 얘를 해석할 수 있냐는 거야, 이거. 얘가 이걸 해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이 해석을 못 해. 됐지?